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따른 민간인 희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 방침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반박하는 혼선도 발생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방청이 내부 저해 행위를 이른바 을질로 표현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 조항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을 을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경제가 냉각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선 세계 경제 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홈런포 3방을 몰아친 정규 시즌 4위 NC가 5위 두산을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NC는 3위 팀 SSG와 5전 3승제 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 조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을 못 받고 첫 발을 뗀 건데요.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와 보험 수가 체계 조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씁쓸한 신조어까지 생겨난 현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필수 지역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의사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천명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의대 증원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다만 대통령실은 2025년부터 늘리는 게 정부 의지라면서도 확대 규모, 즉 숫자는 아직 없다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필수 분야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의사가 송사에 휘말렸을 때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뇌수술에서 살려야 될 생명이 지금 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법적 어떤 리스크에 자꾸 인볼되는 그런 걸 좀 완화해줘야 되는 거 하나. 의료 문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고 의료혁신 목적은 국민이라고 당위성도 설명했습니다. 필수 지역 의료 체계를 잘 완비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 국립대병원을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 나아가 총선을 의식한 듯 14분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야 되고 계속 주판알을 두들기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료계 파업으로 뜻을 접었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그래서 신중하고 정교한 돌다리 접근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의사수 확대와 관련해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의사 확충이 지역과 필수 의료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인데 여전히 의협의 반대가 관건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현재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의 20에서 40%를 대학에서 지정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해 졸업한 학생들로 선발합니다. 정부는 지방 의대를 대상으로 이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된다면 그 규모나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그 정원에 있어서도 더 많이 이렇게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지방 출신 의대생들은 졸업 후에도 지방에 남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방에서 나고 자란 의사는 절반 안팎이 지방에서 근무했지만 수도권 출신 의사는 14%만 비수도권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동아대와 부산대 등 일부 지방의대는 정원의 70-80%를 지역 학생들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 의료인 의무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병원 수련회와 교수 정원 확대, 지방병원 의료 인프라 개선 등 지방의료인 양성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무 선발 비율과 별개로 아예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일단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인데 그보다 앞서 의사협회의 대규모 증원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면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 직접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합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1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과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소화한 뒤 다양한 경제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에서는 군주인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첨단 기술 등 신산업 협력을 논의합니다. 경제 외교에 주력하는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국가안보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안보 정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사태가 중동 평화와 영내 질서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정부가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팔레스타인 영내 또는 주변 지역 난민 문제에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8시간이 채 되지 않았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은 내세울 만한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직후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오히려 중동 정세가 혼란에 빠진 양상입니다. 최용주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였습니다. Come to Israel with a single message. You'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는 병원 폭발 참사로 가뜩이나 분노에 휩싸인 아랍 국가들의 시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특히 병원 참사의 배후를 둘러싼 진실 공방 속에 이스라엘 소행이 아닌 것 같다며 즉각 두둔하고 나서면서 반감을 더 키운 셈이 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 누구도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며 확전 경고 메시지를 냈지만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이집트와의 회담 무산으로 결국 이스라엘 측만 만나고 돌아오면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고 확전 우려는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이 헤즈볼라 등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한 새로운 전선이 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확전을 막지 못하면 미국의 중동 외교 전략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It will not only alienate Arab allies, but could potentially lead to a breaking of relations with Israel, could set back whatever hopes that the U.S. had.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법 마련에도 물음표가 남습니다. 구호품을 실은 트럭들이 처음으로 이집트 국경을 넘도록 합의했다지만 실제 가자 지구에 진입하기까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출발 전부터 꼬여버린 바이든 대통령의 반쪽짜리 이스라엘 방문은 사실상 실패라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각 19일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 집결된 지상군에게 진입을 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서 열린 보병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자지구를 멀리서 보는 사람은 누구든 안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내가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상군 침공이 언제 시작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 격화로 우리 국민 피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대해서 3단계 여행 경보, 출국 권고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 경보는 1단계 여행 유예, 2단계 여행 자제, 3단계 출국 권고, 4단계 여행 금지로 나뉘며 이와 별도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서 최대 90일간 발령이 되는 특별 여행주의보가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한 뒤 민주당 내에서 관련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비명계가 진위 파악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자 친명계는 여권빨 정치 공작에 휘둘리지 말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한동안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동연 경기지사의 이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경기도청 비서실의 공무원 A씨가 말이죠. 지난 8월에 그 이재명 전 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 게다가 스스로 횡령했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죠.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행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김 지사 취임 전 경기도가 김혜경 씨 비서 배모 씨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유용 횟수까지 공개한 겁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선거 압승 이후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섰던 일부 비명계는 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멈춰선 안 된다며 당 차원의 진위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답변으로부터 드러난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나서서 국민 앞에 보고를 사실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계는 김동연 지사가 김혜경 씨를 겨냥한 게 아니라며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발끈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경쟁 관계였던 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려는 거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여권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배 씨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전임 지사 시절에 이뤄진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신고했던 공익제보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산을 고리로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갑질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이게 갑질에다가 이 반부패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단식 이후 자택에서 건강 회복에 전념했던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잠재된 계파 갈등과 줄줄이 대기 중인 재판들, 여기에다 급부상한 법인카드 유용 논란까지 이 대표 앞에 놓인 숙제가 적잖아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축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수 부족에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천억 원에서 341조 4천억 원으로 59조 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족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연 1%대 금리 시대가 금방 오기 어려우니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는 총재로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든지 이런 얘기 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레버리지를 해서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생각이 혹시 금리가 다시 1%대로 막 예전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비용 분담이 금방 적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볼 때 이 금리가 좀 미국도 지금 하이퍼로 걸 얘기하고 있지만 금리가 금방 조정돼서 금융 부담이 집을 이렇게 부담 들여 샀을 때 금융 부담이 금방 그렇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2%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성장세를 냉각시키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뉴욕 경제클럽 간담회에서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수치는 물가가 목표를 향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 구축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정학적 긴장이 매우 높아져 세계 경제 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카카오 측이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 전의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분이 5%를 넘었을 때 금융당국에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가운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주식 대량 보유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김범수 창업자도 알고 있었나요? 시세 조종 의혹은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8월에는 김범수 센터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금감원은 김 센터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입니다. 이번 출석 통보에 따라 금감원 수사가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최고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소방청이 내부저해 행위를 이른바 을질로 표현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 조항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을 을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으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노조는 지난달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소방서장에게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피해행위나 범죄 행위가 묵인되어 권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그러나 앞으로 소방 내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노조는 우려합니다. 소방청이 을질이라고 표현한 내부 결속 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내부 결속 저해 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하극상과 모략 행위, 위계, 내부 질서 문란 등에 대해 최대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노조는 하위 공무원을 상대로 을질이란 표현을 넣은 건 노조 목소리를 내부 결속 저해라는 사유로 옥죄를 한다는 의도라고 반발합니다. 이미 저희는 이 성명하복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징계 양정에 이런 을질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징계를 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업무를 수행할 때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한 만큼 내부 결속 저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회 시위를 하는 것만으론 내부 결속 저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구체적 사안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략 행위와 내부 질서 문란처럼 징계 사유가 모호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내부 결속 저해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사실은 내부 결속이란 이유만으로 내부 고발자나 공익 제보자 등의 어떤 그 공익 행위 등을 저해할 수 있거나, 화재 진압 등 공익 업무 수행 때문에 파업권이 허용되지 않는 소방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 조항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 그러나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징계 대상이 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충남 보령시에 있는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노인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령시는 입소자들을 동의 없이 침상에 묻거나 옷을 벗은 상태로 목욕탕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양원은 지난 7월 입소자 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쉬쉬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령시는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으며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까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중소업자 위주로 꾸려졌던 중고차 사업에 규모가 큰 기업들이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뿐 아니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는 롯데렌탈도 뛰어들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현대차 중고차 전용 상품화 센터입니다.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한 차량이 오면 상품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24일 인증중고차 판매를 시작하는데 연말까지 5,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정 부품 공급, 점검, 검사, 최종 인정 역시 직접 수행하여 고품질의 중고차를 공급함으로써 기아도 올해 안에 중고차 판매를 시작하고 KG 모빌리티도 내년쯤 중고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제너럴모터스와 르노코리아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차 대여 사업을 하던 롯데렌탈도 중고차 대여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3, 4년 된 우수한 중고차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장기 렌터카 서비스입니다. 할부금융이 좋은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차 구매 뒤 일주일 안에는 단순 변심이라도 위약금 없이 환불하는 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있습니다. 시장 재편이 중고차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뢰성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그 어떤 플랫폼 운영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한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보다 2배 정도 큰 규모인데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미국처럼 3배 가까이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계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머물러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 분야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와 보험 수가 조정, 보상 체계 개편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 입학생들이 추후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발언으로 입시 현장에 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교육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율 전공학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들이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무전공 선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택 범위에 의대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의대 열풍이 휘몰아친 입시업계는 교육부 수장의 발언에 즉각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교육부는 순식간에 파장이 커지자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교육부 수장의 발언을 교육부가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현장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곧바로 나섰습니다. 현 정부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주호 장관의 발언을 정면 부인한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교육부 수장의 섣부른 말실수에 대해 직접 나서서 경고한 겁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6월에도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를 자의적으로 전달했다가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교육부 수장의 잇따른 설화에 교육정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붕괴 직전인 지역 공공의료의 처참한 현실과 대책이 집중 부각됐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피감기관에 대해 정치권이 스스로 반성하고 고맙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바로 정당 현수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부실한 공공의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지만 인천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의 유일한 공공의료원인 인천의료원은 이미 심장내과 운영이 중단됐고 필수 과목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안타까운 사정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인천은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가 0.4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 수치면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 1등이겠습니까? 꼴찌겠습니까? 그 인천의 경우 국립대학 인천대학에 의과대학이 신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모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야 할 국정감사지만 회의장에선 오히려 고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시 조례를 만들어 강경 대응에 나선 정당 현수막 문제였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인천시가 먼저 선도해줘서 저는 고맙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행안에서도 빨리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된 결과에다도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예. 이 현수막 정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 또 성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그 후진성의 민낯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예. 조례 제정을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지자체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선 정부의 조세 정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산자위 국감에선 중소기업 분야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국경 검문소가 20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품 전달 하루 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방은 계속됐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병사들에게 지상전을 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집트 정부 측 방송인 알카히라는 현지 시각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을 위해 라파 국경 검문소가 금요일에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집트와 가자 지구 사이의 라파 검문소 부근에는 식량과 의약품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경 통과를 기다리는 이집트 자원봉사자들의 텐트도 설치돼 있습니다. احنا قاعدين مع اخواتنا الفلسطينيين مش هنسيبهم ومش هنتحرك من هنا الا لما المساعدات تخش فلسطين وتخش غزه تخش لاخواتنا الفلسطينيين. 앞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구호 물품의 가자지구 반입에 조건부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최대 20대의 트럭이 이집트에서 라파 검문소를 통과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럭의 규모를 훨씬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t shouldn't be 20 trucks, it should be 2,000 trucks. And we shouldn't have to be making these choices. But those choices are being made and they're being discussed with the Egyptians. 하지만 구호품 전달을 하루 앞둔 19일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등을 향해 로켓포를 쏘는 등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최전선 병사들에게 지상전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호품 전달 조치로 가자 지구의 상황 호전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가자 지구의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민간인, 특히 어린이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가자지구 사망자 3,478명 가운데 4분의 1인 853명이 어린이였다고 밝혔습니다. 니자트 엠지드 유엔 아동폭력 특별대표는 어린이 사망자 규모를 걱정한다며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Z대 특별대표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긴급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하마스에 납치된 어린이 인질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 러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제 조건이 없는 한반도 안보 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방북 이틀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러북 간 최고위급 접촉은 계속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제 조건 없는 한반도 안보 협상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비핵화 원칙에 반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북한의 핵 개발과 핵 고도화 이런 도발에 대해서 사실상 일정 수준 인정한 상태에서 이런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양측은 다음 달 무역경제위원회를 열어 지질 탐사 협력과 함께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연료와 기타 물품 공급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이 양국 정상 간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1시간 이상 만나 군사협력 논의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거듭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러북 무기거래 관련 개인과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양측 간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며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11월 26일 전후에 여는 방안을 일본과 중국에 타진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제안에 응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반응과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세 나라가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김 센터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여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피해액이 340억 원에 이른 가운데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 정 씨 일가 소유 부동산 대부분이 이른바 깡통주택이란 걸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YTN 취재진에게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 측과 거래한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될 위험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중개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중심 임대인 정모 씨 부부에게 집을 빌린 세입자들은 하나같이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 씨가 망하면 수원이 망하는 것이라면서 믿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던 겁니다. 이분이 망하면은 수원의 80% 이상의 부동산이 문이 닫을 정도라고, 그 정도로 큰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최종 목표지가 도지사다. 하지만 수원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정 씨 부부는 요주의 인물이 된 지 오래란 증언이 나옵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4, 5년 전부터 건물을 대거 매입한 정 씨 일가.
그런데 물건 대부분이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이라서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를 끊었다는 겁니다. 일가 소유 건물 40여 채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더니 정 씨 측은 지난 2017년부터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건물을 사들이거나 직접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선 은행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거의 그 사람과 단 한 개도 안 했어요.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그 채권 채굴액이 엄청 많은 데다가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았죠. 7년 전에도 그 집 사러 다닐 때 그분이 깡통 전세만 사러 다녔거든요. 깡통. 그런데도 중개사들이 정 씨와 거래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수원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정 씨가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알고서 중개수수료를 더 높게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집의 중개수수료가 45만 원인데 정 씨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부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건데 정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한 사람은 어느새 220여 명, 피해액도 34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입건한 부동산 관계자 15명을 상대로 중개수수료를 상한율보다 높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들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걸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검은 SUV가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거슬러 달립니다. 잠시 뒤 앞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SUV를 향해 돌진하더니 길가로 넘어집니다. 또 다른 일방통행 도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번엔 트럭을 들이받고선 바닥을 구르며 통증을 호소합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만 골라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방통행로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일부러 노린 겁니다. A씨가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고의 사고를 내서 상대 운전자 17명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7천여만 원. A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 보험금을 여러 차례 타가는 걸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사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험 사기로 인해서 일반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체 사고 17건 가운데 15건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고의로 냈다는 게 확인됐거나 A씨도 돈을 벌려고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은 사고 2건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오는 23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구에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인천 사우나에서 발견된 데 이어 대구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국 곳곳으로 빈대가 확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 신축 기숙사입니다. 두꺼운 위생복을 입은 업체 관계자들이 구석구석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에 한창입니다. 지난 17일 이 기숙사 침대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대학 측에 접수됐습니다. 빈대가 나온 방입니다. 방학 동안 외국인 유학생이 살았던 거로 파악됐는데 새로 입주한 학생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침대를 뒤집어 빈대를 찾았습니다. 학교 측은 전수조사를 벌여 다른 방으로 빈대가 번지지는 않은 거로 확인하고 방역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사생들의 어떤 피해 상황은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방역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해가 발생된 그 동에 모든 사생실의 침대 매트리스와 커버를 교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숙사를 쓰는 학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탁실 같은 공용시설을 함께 쓰는 만큼 빈대가 퍼졌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저도 불안해가지고 바로 일단은 침대 밑에 들어서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없었고, 수업 끝나고 다른 수업 시간 때 학생이 그 자리에 앉으면 빈대가 옮겨 붙을 수도 있으니까. 빈대는 해외에선 여전히 유행하는 해충입니다. 내년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는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에 이어 대구에서도 발견되면서 이미 전국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해외 교류가 요즘은 워낙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고 적고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요즘의 추세로 보아서는 어느 곳이나 빈대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빈대는 혈관을 따라 피를 빨며 한 줄로 길게 물린 자국을 남기는데 비슷한 상처가 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대학교 기숙사 등 의무 소독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추가 확산 여부를 관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내일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5달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초호화 멤버를 구축한 부산 KCC와 서울 SK의 두 슈퍼팀의 우승 경쟁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허재범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2023-2024 시즌 가장 이목이 쏠리는 팀은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 KCC입니다. 기존 허웅과 이승현, 라거나에 대형 FA 최준용까지 영입하며 초호화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새 외국인 선수 알리제 존스는 컵대회 MVP를 거머쥐었고 다음 달에는 국가대표 송교창까지 군에서 제대합니다. 일요일 부산 홈 개막전에 10,000명이 넘는 구름 관중이 기대되는데 허벅지를 다친 최준용이 시즌 초반 결장하는 건 아쉽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슈퍼팀이 결성된 만큼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KCC와 양대 산맥을 이룰 팀은 지난 시즌 챔프전 준우승팀 서울 SK입니다. 국내 최고의 포워드 오세근이 합류했고 안영준이 제대를 앞두고 있어 KCC로 떠난 최준용의 빈자리를 메울 전망입니다. 오세근 선수도 합류를 했고 저희 큰 경기에 강한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도 작년에 또 플레이오프를 경험하면서 경험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슈퍼팀 KCC와 SK의 독주를 견제할 다크호스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대표 가드 허운이 전역을 앞둔 KT는 FA 시장에서 문성곤, 신인 드래프트에서 문정현을 새로 영입하며 알차게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 LG는 기존 전력을 고스란히 유지한 데다 양홍석까지 영입하며 취약 포지션을 보강했습니다. 이 밖에 두터운 포워드진을 갖춘 현대모비스와 DB도 언제든지 4강에 도전할 만한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충청 이남지방은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빗줄기가 굵지는 않은데요. 충청지방은 아침까지, 남부와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북부 지방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도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영동과 서해안,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5도, 대전 10.8도, 부산은 14.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4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일은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